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주제별로 알아보는 사주분석. 오늘은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배우자로는 혹은 애인으로는 꺼려야 되는 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사주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이성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 입장에서 좋은 남자를 만날 때 이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를 이제 새로 만난다, 뭐 재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새로 만나는 그 남자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에 크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고 그 남자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한 이 세 가지, 이것이 여성에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남자가 바람을 핀다, 이것을 잘 용서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가 나를 만나는 동안은 나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뭐 또 만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람 피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실함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내 남편이 됐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성실함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 사람이 좀 잘 풀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운이 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 남자분의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우선 바람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이 바람기 자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일지가 배우자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배우자궁인 축토하고 미토가 지지충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배우자궁이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충이라든가 원진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바람기가 있느냐 이런 것은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사주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3개 이상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좀 바람기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지가 좌우묘유 도화살이 쫙 깔려 있다, 그랬을 때에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도화살이 2개가 있으니까 약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이 시주에 있습니다. 시주라는 것은 노년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노년기에 딱 하나 여자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정상적인 나이, 그러니까 20대나 30대에 결혼했을 때 그 여자가 이 여자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분은 이혼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궁도 충하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시주에 있다는 점, 이것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이 을목이거든요. 이분에게는 목기운, 즉 관성운에 해당하는 것이 가정에 대한 성실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자식운을 상징해요. 그런데 자식운이라는 것은 좀 넓게 잡아서 가정에 대한 성실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남자들이 다 제각각인데 결혼을 해서도 총각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총각 때처럼 막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뭐 놀러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러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가야겠죠. 이것은 집에 내 처자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처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가정에 대한 성실함, 이것이 관성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기토일간이니까 목기운, 나를 제어하는 목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원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간에 을목이 딸랑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을신충으로 충을 받아서 깨진단 말이에요. 이분은 가정에 대한 충실함이 상당히 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운에 있어서도 불리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성실함도 약하고, 이 점에 있어서 신랑감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운이라는 것은요, 이분이 지금 52세에서부터 61세까지 을축대운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2024년도니까 6년이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을축대운이 어떠냐, 그리고 이분하고 끝까지 간다면 그 다음 대운이 갑자대운이니까 이분의 60대운은 어떠냐, 이 정도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현재의 1년운이 유리하게 흐르느냐 불리하게 흐르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대운하고 1년운이 앞으로 용신운으로 유리하게 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봤을 때 토기운이 4개 금기운이 3개니까 토하고 금이 기신이겠죠. 목화가 없으니까 목화하고 여기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을축대운은 천간은 목기운이고 지지는 토기운인데 보통은 되죠. 1년운으로 자세하게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대운이 보통은 되고, 60대운이 어때요? 목하고 수가 들어오고 70대는 수만 들어오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60대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50대도 보통이고 60대가 상당히 좋다는 건 장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운을 보고 이 사람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파악한 다음에 더 자세한 건 어디서 봐야 돼요? 1년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가 갑진년, 내년이 을사년, 훈년이 병오년,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토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토금이 들어오면 안 되고 화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포함해서 올해는 이제 지지에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올해는 지지에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천간에 목기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이라고 봐야죠. 최상의 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진토가 목기운이 강한 토기운이에요. 진토가 임묘진으로 이루어지면서 목기운이 강한 토기운이고, 내년이 어때요? 목화만 들어오고 훈년은 화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의 1년운을 보면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미래의 운을 봤을 때는 이분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 뭐 20대 청춘이다, 30대 초반이다, 미혼이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불리한 사주죠. 내 남자로 삼기에는 약점이 많은 사주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 지금 이분이 우리 나이로 56세란 말이에요. 지금 나이에 만난다면 어때요? 그때는 이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주 구성이 안 좋아요. 50대 중반에 내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겠다, 이 얘기는 이혼했거나 뭐 사별했거나 이런 경우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안 좋은데 앞으로의 운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56세의 나이라면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그 피해야 될 남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